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 시작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초반에 구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영상과 채널의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회수나 구독자가 생각만큼 많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제가 누구나 쉽게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8개월 전에 올려놨던 것인데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조회수가 나오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유튜브에서 팍팍 밀어줘서 조회수를 11만을 찍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영상을 노출시켜서 시청자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노출을 많이 줘도 되는 채널과 아닌 채널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영상이 터지려면 사실 운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지만 그 운이라는 요소를 빼고 생각했을 때는 제 채널은 유튜브에 사랑받는 채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에 아까 보셨던 영상이 어떤 트래픽 소스로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는데 탐색 기능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탐색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눌렀을 때 홈 화면에 추천되는 영상이고요. 저는 좀 특이하게 제 영상들 중에 빵빵 터진 영상들이 대부분 추천 영상에 걸린 건 거의 없고요. 이 탐색 기능에 노출이 엄청 많이 나면서 영상이 빵빵 터졌습니다. 탐색 기능을 받으려면 유튜브가 진짜 실제로 밀어줘야지만 내가 홈화면에 추천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나를 밀어주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초반 구독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제목부터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시작하자. 정말 저는 인생 살면서 좀 운이 좋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이번 유튜브를 할 때도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워서 알리지 않고 시작했긴 했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절대 말하지 말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주변이라고 하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친구, 지인, 타 유튜버, 그리고 촬영 중에 왔던 시청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구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힙합에 대한 어떤 썰을 풀든 아니면 힙합 뮤지션을 소개하는 거든 노래를 소개하든 이런 영상을 꾸준히 올려서 힙합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닌 분들도 조금씩 섞여서 들어왔겠죠. 이런 A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투잡, 여행, 애견, 미용, 이슈, 운동까지 다양한 구독자들이 섞여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시면 내가 이 다음 영상을 힙합으로 올릴 건데 어쨌든 영상을 올리면 내 구독자 기반으로 영상이 퍼져나갈 텐데 어느 쪽이 더 클릭률이 높겠어요? 마찬가지로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힙합을 눌렀다고 한들 시청시간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일단 이거는 구독자 한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10,000명이 좀 넘는데 제 영상은 지금 100만 명한테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 분명히 유튜브는 내 구독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영상을 노출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를 구독한 사람들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영상을 노출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영상이 클릭이 잘 이루어지고 시청 시간이 길게 나올 테니까요. 그래야지 제가 광고를 달았을 때 유튜브와 제가 반반씩 나눌 수 있겠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오른쪽 영상에는 어떤 걸 올리더라도 영상이 노출되다가 일정 부분에서 멈추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클릭 비율이 유지되면서 시청시간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영상을 올리더라도 10% 미만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최소 50% 정도는 관심 있게 봅니다. 클릭을 안 하고 시청시간이 적게 나오더라도 오른쪽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겠죠. 내가 내 지인들을 구독해달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취향이 내가 지금 영상 올릴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인들에게 구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행을 좋아하는데 저는 애견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하면 오른쪽은 운에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유튜버들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구독을 해주는데 그 유튜버도 나름의 취향이 있습니다. 미용에 관심이 있던지 운동에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튜버의 또 취향과 비슷한 사람에게 내 영상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 힙합에 취향이 있는 구독자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지인이랑 친구, 타 유튜버 누구를 다 구독을 시키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퍼센트가 10% 미만일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초반에 중요한 게 10명의 구독을 했는데 10명이 다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반대로 9명이 똑같고 1명이 다르다면 9명한테는 제대로 된 영상이 전달이 되고 곱하기 10을 해서 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초반에 구독자를 일관성 있게 모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 사람의 영상을 노출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률과 시청시간으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해서 노출을 더 주던지 덜 주던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려도 구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회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로 똑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올리면 어느 정도 조회수를 줍니다. 조회수라는 표현보다는 노출수를 줍니다. 그 잠깐 준 노출수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거에 더 노출을 줘도 되겠다, 말아야겠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 똑똑하다고 믿고 올리는 겁니다. 서로 구독하기의 기준은 최소 100명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홍보를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0명까지 친구, 지인에게 홍보하지 않고 타 유튜버와 맞구독, 소통하지 않고 영상 촬영 중 시청자에게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컨텐츠가 재밌어서 앞으로의 내 영상을 볼 사람이 아니고 그 영상 일부 중에 본인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본인을 보려고 채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영상은 그분은 보지 않고 구독 취소를 하거나 그대로 구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올린 컨텐츠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비슷한 사람에게 또 노출이 돼서 노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오직 영상을 본 구독자만 구독을 하게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나온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컨텐츠의 주제가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너무 경쟁이 포함 아닌지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영상과 채널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서 대박난 유튜버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저는 100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계속 올리시겠죠.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안에서 나도 더 발전하고 사람들도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조회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가 이 영상에 궁금증을 느끼던지 좋아하던지 재미를 느끼던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만 믿고 조회가 잘 된다는 건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섞어서 같이 해야겠죠.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주제는 자기계발이었어요. 근데 쇼핑몰과 유튜브 자기계발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을 파악했다면 타협을 해야 됩니다. 교집합을 찾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처음에 올렸던 게 뭐냐면 직장인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인데 저거에 대한 시장성은 일단 제가 신사임당님이라는 유튜버를 보고 이거는 지금 시장성이 있다는 건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투잡에 되게 궁금해하고 직장 말고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되게 찾고 있구나. 그게 쇼핑몰이고 쇼핑몰도 되게 인기가 많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신사임당님의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일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틈새를 포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좀 더 좁은 타겟팅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본 다음 사람들이 검색을 할 만한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홍보하시길래 저는 직장인 투잡 온라인 쇼핑몰을 잡았습니다. 주제로. 저도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에 관련된 대형 유튜버를 찾고 그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그 영상에 파생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시장성과 틈새를 포착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채널을 운영할 때 직장인 투잡이라는 세부 주제를 잡습니다. 근데 이 직장인 투잡 세부 주제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을 했고 온라인 쇼핑몰이 끝나면 사실 컨텐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포괄 주제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직장인의 열정 노트라고 해서 결국 저희가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가운데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자기개발, 심리적 안정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가려는 게 저의 포괄 주제입니다. 직장인의 행복한 삶이라는 포괄적인 주제 안에서 세부 주제로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포괄적으로 주제를 갔을 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 거를 보지 저의 걸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채널을 정하고 영상을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4번에 구독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말은 영상이 떡상을 하려면 어떤 영상이 떡상을 할까요? 제 구독자들 말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봐줘야지 떡상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 부업, 스마트 스토어, 수익 공개. 수익 공개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돈 벌었다. 끝. 이 영상은 대박이 났지만 나머지 쇼핑몰을 하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려줬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조회수가 3,000에서 5,000 요 사이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 그거는 특정적인 쇼핑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일반 시청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시는 게 추후에 8개월 뒤에 1년 뒤에 빵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틈새 공략에 대한 내용을 써보자면은 제가 이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제목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유튜버 되는 법, 크리에이터 되는 법이라는 영상은 조회수가 크게 나온 게 그때까진 없었어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한번 노려서 해야겠다. 사실은 저 영상 안에 구독자를 빨리 모으는 방법과 초반에 구독자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더 주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튜버 되는 법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유튜버 되는 법, 크리에이터 되는 법이라는 검색 키워드에 노출되도록 키워드를 설정했고 지금 보시면은 위에 보겸님도 계시고 아래 유튜브 랩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다 출연을 하시면서 말을 하시지만 저는 그냥 이 PPT 하나와 이 목소리만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제가 봤을 때 시장성을 파악했고 틈새로 먼저 공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초반에 빌드오더 어떻게 올리는지 나오잖아요. 디아블로 할 때도 내 스킬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입문자용 초반 테크트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주제의 중대형 유튜버를 찾는 겁니다. 먼저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중대형 유튜버가 없다? 그럼 사실 시장성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특수하고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면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려는 게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시장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하는 게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물건을 팔 때도 똑같아요. 쇼핑몰을 할 때도 내가 사입하려는 물건이 비슷한 제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팔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영상도 하나의 컨텐츠, 어떤 상품이고 이걸 봐주는 시청자들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채널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영상을 본 구독자들에게 도움을 줄지, 이 영상을 본 구독자들이 어떤 검색을 더 할지, 그 영상을 내가 제작해서 편승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나랑 그 중대형 유튜버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유튜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채널이 1번이 신사임당님 채널이고 2번이 유튜브 랩입니다. 본인과 어떤 채널이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유튜브를 모바일로 킨 다음에 본인의 채널을 검색했을 때 인기 업로드 밑에 연관 채널이 뜨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채널을 공부하고 그걸 본 구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기획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기획했다면 이제 채널을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채널명을 만드는 건 본인의 자유로 만들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채널 정체성과
연관성이 있는 채널명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 컨텐츠를 기획한 다음에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촬영이 필요하다면 촬영을 하시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된다면 PPT를 만들고 말하시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촬영해야 된다면 강아지를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분화된 구독자를 타겟팅해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이 영상이 10편 정도는 일관성 있게 올릴 수 있는 컨텐츠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발적인 영상을 여러 개 올리면 이게 바로 여러 사람을 구독시키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내가 이거 한번 올리고 저거 한번 올리고, 오늘은 브이로그, 내일은 먹방, 그 다음 날에는 운동,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아까 그 구독자를 다양하게 모으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업로드할 수 있는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업로드하고는 절대 주변에 알리지 않기. 요 정도만 지키면 제가 봤을 때는 영상의 퀄리티만 괜찮다면 1000명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게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제 영상이 성장한 과정을 한번 생각했을 때 추측이니까 절대 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